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000대 미만인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40년까지 620만 대로 늘리고 수소 충전소도 1,200여 곳으로 확대하는 등 수소차와 연료전지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오는 6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일대에 세계 최초 5G 자율주행 시험장을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및 도로 여건을 지원하고 이르면 6월부터 5G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시범 서비스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카카오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카풀 베타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며 중단 기간 동안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놈 정석투자 기훈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융업종의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최근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애플의 고용 축소 소식과 함께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 전기전자 업종, 애플을 비롯해서 좀 움직임이 일단은 좀 우려감이 섞이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내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상위 업종들의 하락세가 돋보였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하락폭이 크게 이어졌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하락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여전히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5% 상승한 2107.06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상승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 넘는 상승으로 41,950원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강보합권 마감으로 64,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하락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1.64% 하락으로 36만 원에 셀트리온도 역시나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3% 넘는 하락으로 195만 5,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1% 하락한 686.35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넘는 하락으로 63,8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3% 가까운 하락으로 67,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 역시나 하락세로 이어가면서 1.50% 하락한 59만 100원에 HLB도 역시나 3% 넘는 하락으로 66,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봉주 선생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간은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1교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번 금주 종목 핫5에 올라왔을까요? 5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LG화학이 올라왔고요.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대ITI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유신이 올라왔습니다. 네, 금주의 종목 핫5 이렇게 5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와 함께 좀 연동돼서 올라온 종목도 보이고요. 새로운 종목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먼저 이 5종목들 금주의 검색어로 오르내린 이유에 대해서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단골 손님이죠. 삼성전자 역시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른 뉴스로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종목이죠. 역시 비슷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아티아이와 유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슷한 뉴스인데요. 사연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종목마다 사연이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분석을 5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연일 종목 핫5 시간에 올라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업종이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쪽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전기전자 업종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2주 연속 지금 탑5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비교값은 0.79, 소폭 지금 저평가 상태에 있고 중기 추세는 하락이지만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 21선을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해서 61선까지 지금 매우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고 단기는 상승 추세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또 검색어 좀 상위권에 올라왔는데 일단 비교값은 1.12 현재 가격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추세도 보면은 중기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 하지만 단기 추세는 역시나 상승 추세. 지금 중기 하락, 단기 상승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 있고 이 종목이 비교값이 1.01 역시나 종가와 적정 주가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삼성 SDI의 추세도 살펴보면은 역시나 같은 흐름입니다. 중기 추세는 하락이지만 단기 추세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1선과 61선 그리고 120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매우 가파른 상승 추세 이렇게 3가지 종목 중기 하락, 단기 상승 추세 모두 다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 속한 3종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추세를 살펴보니까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놓여져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살아있다라는 점 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오늘 시황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또 사들이는 모습 속에서 삼성전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이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 회동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갖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불황 전망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단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슈가 많았었죠. 정확히는 반도체 업계에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총수들이 이렇게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동을 하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기업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부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을 봐야겠죠. 그리고 뭐 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잘 하겠다 그런 언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큰 의미를 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단기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 어떤 이런 반등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에서 같이 나오는 반등이에요. 지수와 어떤 그렇게 선물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복잡한 부분이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이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기는 힘들다.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역시 단기 수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실적 부분도 4분기에 거의 뭐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왔어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전분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주가가 꺾이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업황의 흐름도 좋지 않죠. 업황이 좋을 때도 꺾였었기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 뭐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산업의 고성장 전망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어닝스 쇼크 수준이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공장에 추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보이지 않는 매도 후에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재매수 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이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4분기 실적 예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분기가 아니고 예상했던 그런 흐름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떨어진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닝 쇼크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실적이 좋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 삼성 SDI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 SDI하고 비교했을 때는 강도가 약해요. 왜 그럴까요? 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실적에서 배터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그 기초소재 산업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전보다 덜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서 조금 주가가 주춤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LG그룹 내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라는 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말 그 주가가 크게 다운됐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배터리 분야의 어떤 그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역시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반등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등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만 짧게 대응하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역시 LG화학과 비슷한 그 배터리 기업이죠. 그런데 배터리 전문 그런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그런 그 전망이 나왔고요. 차세대 배터리를 공개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보유자는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이용해서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던 그런 부분이죠.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장기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을 주도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런 것들은 주가에 이미 녹아들었다는 것이죠. 호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소폭 나오는 그 정도 흐름만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좋았을 때도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차 전지 분야의 성장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의 성장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성 SDI의 어떤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은 시장이 좋을 때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왔는데 어느 정도 한계 구간에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데 계속 그 한계를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부닥치면서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주가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고 꺾이는 흐름이에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래서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역시 단기 대응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도 매도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고 당분간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LG화학 역시 최근에 흐름이 36만 원대까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가격 눌림 시 다시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마지막 종목이었던 삼성 SDI는요, 보유자는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로 나오셔라라는 의견이시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신규 접근보다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삼성 SDI까지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ITI와 그리고 유신에 대해서 두 가지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 첫 번째 종목은 대아TI입니다. 이 종목은 비교값이 3.05, 약 3배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세는 앞선 코스피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중기 추세는 하락, 그리고 단기 추세는 21선 위에 있는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또다시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금방 또 단기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종목은 유신입니다. 이 종목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소폭 저평가 상태 보여주고 있고, 추세를 최근에 이제 이슈로 인해서 연속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중기, 단기 모두 지금 상승 추세는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투자 주의 종목에 지금 편성도 되어 있고, 추세보다는 그냥 단기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중기 하락과 역시나 단기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적으로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봉주 선생님, 두 가지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대아TI입니다.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2차 미국 정상회담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또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만난다, 그런 이슈가 있었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려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식 때문에 관련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또 철도 테마죠. 철도 테마들도 그런 이슈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정상회담 역시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라서 전반적으로 대북 테마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런 이슈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주가가 단기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굳이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고요.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변수도 있죠. 작년처럼 갑자기 회담이 취소되거나 그랬을 때는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그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기대기보다는 일단 이 흐름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흐름만 이용해서 적당히 대응을 하고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승이 단기에 어느 정도 나오면서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신입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남북 철도 연결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철도 복구나 그 감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에요. 어쨌든 보유자는 최대한 고점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상한가를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그 마감을 했는데요. 자, 내일 이후에 어떤 흐름이 갑자기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고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를 계속 간다 그랬을 때는 역시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최대한 고점 매도를 하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점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점상한가가 풀렸을 때 매도하는 게 일단 정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앞에서 대하티아이도 설명을 했듯이 이게 결국은 대북 테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마가 어떤 그 움직이는 이슈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만 이용을 하자는 거죠.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또 꺾이기 시작하면은 낙폭이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도 오히려 이런 주가에 선반영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기보다는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 상한가가 꺾였다고 하는 것은 다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강하게 뭐 상한가를 가는 그 정도 흐름 아니면은 최소한 뭐 15%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만 아니면은 일단 적당히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대RTI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역시나 미보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대가 확실한 조정을 받고 이후에 매수에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유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좀 이탈을 하면은 매도 이후에 조정 시 다시 보는 것이 좀 정석 투자로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HTS의 활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또 매매하실 때 사용하시는 HTS를 또 어떻게 하면 또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방법론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또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HTS와 오피스 프로그램을 응용을 해서 제목을 이제 나만의 종목 백과사전이라고 제가 좀 지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종목에 대해서 딱 타이핑을 치면은 이 종목의 어떤 역사나 수급이나 시세나 아니면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본인만의 어떤 그 수첩이나 사전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종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이고 목적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 또는 테마를 이제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게 목적에 있고 일단 단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을 해서 특정 업종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 종목 간 연계성 그리고 이슈나 테마 발생 시 연관 종목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정상회담이 뭐 있다라고 하면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AI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건데, 직접 이제 샘플로 한번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시일 뿐이고, 그래서
종목 이름, 뭐 종목 코드, 그리고 소속 업종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적정 주가 대비해서 뭐 저평가 비율도 넣을 수가 있고, 중기 추세와 단기 추세도 상승인지 하락인지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수급,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또 중기, 뭐 20일이나 30일 동안의 뭐 60일 동안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간별 이 외국인과 기관의 평균 매수 가격이라든지, 또는 분기별로 실적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또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내놓았을 때 의견이 뭐 매수인지 매도인지 뭐 보유인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이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 또는 뭐 구글의 어떤 시트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HTS에서 관심 종목을 설정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는 자주 변동하지 않는 3개월에 한 번 변동하는, 또는 6개월, 1년에 한 번 변동하는 자료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년 있는 어떤 배당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한번 입력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는 매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변동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뉴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입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제 변화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이제 그 DD라고 하는 실시간 이제 동적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HTS와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불특정한 시기에 발생을 하는 뉴스, 또 불특정한 시기에 발생을 하는 이슈 등도 같이 이제 메모장처럼 남겨놓을 수가 있겠고, 이러한 작업 등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각각의 이슈, 각각의 수치에 대해서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한 달 동안 1천억 원 이상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뭐 플러스 1, 반대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또는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뭐 어제의 10시 기준으로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현재 10시의 거래량이 뭐 200% 이상 증가를 했다. 뭐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중치를 뭐 5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이 강한 종목과 또는 약한 종목, 강한 업종과 약한 업종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HTS에서 어떠한 분석 도구를 제공을 하고, 내가 이 HTS 분석 도구 중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엑셀이나 구글 시트로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즉 본인이 사용하는 이 HTS에 대한 전체 기능 파악을 제 1순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출할 항목,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본 총계나 아니면은 뭐 PER 값이나 이제 이런 값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될지를 모르면은 이제 난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할 항목을 정하고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HTS에 있는 화면 번호 몇 번을 참고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오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화면 번호에서는 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하고 이제 기본 로드맵을 짜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초 자료를 엑셀로 내보내기를 해서 본인만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그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if 함수, 그리고 VLOOKUP 함수, 이제 이런 함수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나만의 어떤 종목 백과사전을 완성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조금씩 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한번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나만의 종목 백과사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꿀팁을 얹어주신 상황입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도 그랬고요. 그리고 가격과 실적 추이, 그리고 리포트 결과, 이런 다양한 한 종목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또 취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응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7107님의 질문입니다. 위메이드를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100%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38,5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수익을 꽤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먼저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확인해 볼게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추세를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최근에 어떤 그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중기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역시나 이제 2019년 들어가지고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종목의 이제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000원대, 그래서 비교값은 0.91.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에 대한 그래프도 보면은 작년부터 쭉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참고로 이제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제 고평가와 저평가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플레이위드라고 하는 종목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지만 뭐 아시아경제,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일단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소폭의 저평가, 그리고 추세는 중기 하락, 단기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22,000원인데 현재 종가가 38,000원대를 좀 돌파를 한 상황 속에서 수익을 그래도 꽤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진단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A입니다. 그리고 일단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절반은 플러스 100%나 플러스 5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았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 내 판호 발급이 재개됐다, 그런 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은 안 됐어요. 선반영 됐다고 봐야죠. 다른 어떤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 있는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그 흐름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비중이 100%라서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비중이 100%라고 하더라도 그 투자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조금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나 아니면 저점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자체는 최저점에서 거의 잘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래서 A를 드린 상태고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100%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이 70%가 넘었어요. 이랬을 때는 일단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조금 더 끌고 가십시오. 나머지 절반은. 그래서 100% 이상에서 상황을 봐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50%에는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꺾이는 흐름을 보이면은 확실하게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는 정리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최근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은 매도 후에 나머지 절반은 플러스 100%나 플러스 5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에 대한 평가는요, A 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수익을 꽤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설정해드렸고, 일단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절반의 비중을 매도한 이후에 나머지 절반 50%에 대해서는 목표가는 100% 이상 또는 50% 목표가 매도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8123님의 질문이고요. HLB를 매수가 87,6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HLB 오늘의 종가 확인하죠. 오늘은 66,2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3%가 좀 넘게 밀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세와 적정 주가도 확인해 볼까요?
네, HLB 같은 경우 적정 주가는 9,000원, 비교값은 7.36,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세는 지금 중기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1선 밑에 위치하고 있는 하락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HLB의 추세 확인해 보니까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3% 넘게 좀 밀리면서 매수가 대비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하네요. 봉수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입니다. 그리고 반등하면 마이너스 10%,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0% 정리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약간 애매하고요. 기준이 없어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87,6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예요. 지금 매수한 위치를 보면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했을 때도 애매하고요. 여기에서도 약간 애매합니다. 가격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애매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 문제는 기준이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24% 정도까지 하락했는데 계속 홀딩하는 거죠. 그 이전에도 10% 훨씬 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전 근처에 왔을 때도 정리를 안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지금은 일단 추세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꺾이니까 그냥 계속 꺾이는 흐름이에요. 문제는 바이오가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꺾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종목도 꺾였다는 것이고요. 이슈로 가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슈가 나와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건 바이오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갔을 때는 손실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가 꺾인 종목이라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마이너스 10%에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본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본전 이전에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0%에 오면은 완전히 흐름이 끝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에 대한 부분은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손절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9919님의 질문이고요. PSK를 매수가 11,200원의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종목에 대해서 추세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적정 주가 어떻게 될까요? 네, PSK 종목은 적정 주가가 29,000원대, 그래서 비교값은 0.43으로 2분의 1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은 중기 추세는 역시나 지금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21선을 최근에 좀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추세는요, 중기 하락과 그리고 단기는 하지만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11,200원이고 현재 오늘 종가가 12,000원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분석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학점은 A고요. 그리고 절반은 일단 매도하십시오. 매도 후에 나머지 절반은 본전 매도나 수익 플러스 20% 이상 상황을 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좋고 계속 간다고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시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관련주라서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약간 불안해지니까 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흐름인데 단기적으로는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 버텨주고 또 어떤 종목들,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조금 더 갈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적당히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최소한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은 매도하고 수익을 확보하고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매수 자체는 잘하셨어요. 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저점 매수죠. 저점을 기록하고 약간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잘했다. 일단 최저점 매수이기 때문에 매수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하게 가기보다는 어떤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에서 절반은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가면은 플러스 20% 이상 상황 봐서 매도하시고 그리고 본전이 왔을 때는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PSK 같은 경우에는 A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비중 40% 중에서 절반이죠. 20%의 비중을 좀 매도한 이후에 나머지 20% 비중으로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20% 이상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 속에서 A학점 확인됐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끝자리 5106님의 질문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가 43,300원에 비중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일진 머티리얼즈는 37,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역시나 손실도 보고 계시고요.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적정 주가는 15,000원, 그래서 비교값은 2.53, 약 2배 이상 지금 고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중기 추세는 지금 하락으로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21선을 가운데 두고서 이제 좀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중기 하락, 단기 하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추세 보니까 단기와 중기 모두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매수가 대비해서 또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봉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C입니다.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만 단기로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43,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뭐 이 정도 매수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지수가 괜찮으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끝난 흐름입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고요.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역시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기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는 단기로만 짧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면은 저점 이탈하고 계속해서 더 하락세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와도 15% 정도만 짧게 보자는 거죠. 전기차 테마니까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단기 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 가격 메리트나 전반적인 전기차 그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짧게만 노리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단기로 짧게 정리하신 후에 향후의 어떤 흐름을 봐서 확실한 조정을 받았을 때 정말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C학점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격 조정이 있을 때 다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15%에 대한 가격대 라인도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신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이슈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앞서서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금융주를 비롯해서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간밤 뉴욕 증시는 골드만 등 은행 호실적에 환호하면서 다우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기업들을 보면요. 골드만삭스가 4분기 주당 순이익이 6.04달러와 매출 80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4.45달러와 그리고 75억 5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등 흐름으로 이어간 상황입니다. 자, 이에 환호하면서 시장에 좀 반응을 일으켰고 S&P 500도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가 요금을 또 인상을 하면서 급등하는 흐름으로 전일장 나스닥을 비롯해서 기술주들의 흐름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부양책에 가장 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 연일 보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연준의 베이지북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의 완만한 확장을 또 이야기하면서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완만한 상승세, 일단 뭐 큰 상승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페드는 일단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을 지속했지만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라고 좀 발언을 이어갔고요. 올해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역이 위험 요소라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워낙 또 장기화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이 가장 큰 쟁점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일단 브렉시트 부결로 좀 발표가 난 이후에 바로 또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또 불신임 투표로는 또 다시 또 반대 의견이 좀 나온 상황 속에서 승리를 한 상황 속에서 브렉시트의 혼란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6가지 또 시나리오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또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제2의 국민투표와 그리고 연장 기한으로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브렉시트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제2의 국민투표의 가능성과 함께 그리고 이제 21일까지 제2 아닌 플랜 B를 또 제시를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브렉시트가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죠. 마지막 네 번째 소식은 중국 홍콩 증시가 화해 악재로 하락 마감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미국 의회가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와 그리고 중흥통신이죠. ZTE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악재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영업 기밀을 훔쳤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또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악재성 뉴스 속에서 홍콩 증시에 대한 부분은 하락 마감이 됐다라는 점까지도 아시아 증시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외신 소식 4가지 이슈로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야간 선물 쪽에서는 좀 보합권과 상승 쪽에서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봉주 선생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도 혼조세가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큰 상승이나 큰 하락보다는 역시 혼조세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상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반등의 한계 구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상적인 시장,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평이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2020선 정도가 정상적인 반등의 한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다시 하락할 것이다, 한계 구간이다 말씀드렸던 건 현재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좀 과도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한계 구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예상하는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흐름,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심리적인 어떤 그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깊이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강하게 가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조심할 구간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장은 혼조세가 예상되고요. 어느 정도 지수는 한계 구간에 왔다.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적 흐름에서 반등 한계 구간이다라는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장이면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장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신 전망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목요일장 정석투자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정석투자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그리고 봉주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